남자 배구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건태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별 예선 3경기 우리나라가 모두 이겼습니다. 이제 3연승으로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오늘부터 8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첫 상대는 대만인데요. 그동안의 이 조별 예선 3경기 김건태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국팀은 그동안에 이제 부상으로 빠진 정광인 또 송명근 자리에 우리 문성민 선수가 점차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고요. 또 연습 기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점차 경기를 시작하면서 조직력이 살아나가고 있고, 이에 변해서 대만팀은 상당히 조직력이 뛰어나고 세타 후앙페이영의 그 빠른 토스웍, 또 우청수환, 리홍민 공격 삼각 편대의 그 아주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런지 조심스럽게 경기를 예단하여 봅니다. 네. 대만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조별 예선에서 만났던 태국도 그렇고 참 아시아 지역의 이제 배구 실력들이 많이 평준화됐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대만 팀의 경기력은 태국 팀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이 대만 팀은 지난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때 나왔던 선수들이 거의 주축입니다. 태국 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아시아 클럽 선수권대회도 이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죠. 네, 대만 선수들이 또 상당히 젊은 선수로 꾸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 내일 또 이란과의 대결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 방식은 조금 독특해서요. 8강전에 2조에는 C조, A조의 1, 2위 팀은 이란과 대만, 한국과 태국이 속해 있고요. 또 F조에는 카타르, 호주, 중국, 일본 이렇게 4개 팀이 있죠. 여기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크로스 토너먼트로 플레이오프전을 치르게 되어 있죠. 네, 오늘 경기도 역시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체육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오늘이 8강전이 아니라 8강전을 앞둔 순위 결정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8강전이 2개조로 나눠서 4개 팀이 예선의 성적을 안고서 2경기씩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내일. 대한민국의 지붕을 잡고 있는 문용관 감독입니다. 물론 지금 8강전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8강전에서 비교적 수월한 상대, 수월한 상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수월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일 경기를 좀 반드시 잡아야겠어요. 그렇죠. 오늘 한국팀이 오늘 내일 경기를 잡게 되면은 조 1위로 상대방 조의 조 4위 팀하고 경기를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편해져. 네, 스리랑카의 해와 주심과 산자이 쿠마, 인도 출신의 부심이 오늘 경기를 조율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 3경기 모두 승리로 따냈고 이제 대만을 상대하겠습니다. 1세트 대만의 서브 범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비스 에러가 나온 후앙페이영 머리를 박박 이렇게 밀은 저 선수의 그 토속을 예의주시하시면 좀 더 재밌게 경기를 시청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대만의 세터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 참 이 토스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세련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빠르죠. 네. 백토스를 받아서 가볍게 속공으로 한 포인트를 따라 붙고 있는 대만입니다. 이번 대회 세타의 그 어떤 능력을 평가하게 되면 후앙페이영 또 태국의 세타, 일본 이렇게 나무랄 데가 없죠. 네. 특히 우리도 이제 태국과 경기를 했지만 태국에 말씀해 주셨던 이 시란칙 세터 정말 탈아시아급의 어떤 실력을 자랑했었거든요. 그렇죠. 현대 배구라는 것은 세타 배구는 세타 노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타의 빠른 토스웍이 얼마만큼 나타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결정되죠. 네, 또 하나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서브 범실 2개로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2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흔들렸고 3단을 관심에 넘겼습니다. 받아내는 과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백으로 그대로 넘겼습니다. 대만 진영 백어택!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은 약간 이 판정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저런 경우에는 그 2번 선수의 엔드라인 쪽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지금 보기에도 조금은 아웃이 나간 것 같은데 선심들이 조금 거기 경기력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심이 아웃을 선언했네요. 그렇군요. 네. 주심이 다시 선심의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최민호 선수의 또 한 번의 서브 역시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싱글 토스 바로 간신히 넘겼지만 오버네트죠. 네. 자, 한국팀이 오늘 경기를 아무래도 쉽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서비스 에러 없이 가장 정확한 강력한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은 대만전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간신히 받아서 넘겨봤지만 이미 볼은 우리 진영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석점 차로 경기 초반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성민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습니다. 서브 에이스입니다. 사이드라인 안쪽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다행스러운 것은 최민호 선수의 저 서비스, 플랫 서비스가
코보컵이나 V리그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그 아주 낙차가 크거든요. 자, 대만 팀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네. 1세트 초반 우리가 조금 기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내내 세트 초반에 이 범실이 많았던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렇죠. 역대 상대 정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한국 대 대만전은 23전 전승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작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국 팀이 3대 0으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1차전에서 카자흐스탄 상대 3대1 승리, 2차전 쿠웨이트 상대로 3대0 승리, 3차전 이란에게는 0대3으로 패배를 했던 대만이었습니다. 현재 A조 2위로 8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팀이 예선전에서 카자흐스탄을 3대 2로 이긴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이번 대회 뭐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패배를 당했었고요. 그렇죠. 이번 대회 가장 큰 이변은 호주가 명실상부한 호주 일진이 나왔거든요. 물론 네. 에드가 선수도 나왔고요. 카타르한테 3대 1로 졌죠. 또 예선전에서 중국이 일본을 3대 1로 이기고요. 네. 그러면서 카타르는 조 1위로 현재 8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습니다. 서브 범실이 많습니다. 대만. 아무래도 대만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2세거든요. 평균 신장은 188cm. 한국보다 경기 경험이 조금 부족해죠. 네. 경기 초반에 한국보다는 대만 팀이 조금 더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94년생이 지금 3명이 소속되어 있는 대만이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서는 오재성, 이민규, 송희채 선수가 92년생으로 가장 어립니다. 그렇죠. 그 FIB 랭킹에서도 한국은 17위고 대만은 45위에 랭크가 돼 있죠. 네. 문성민 선수의 서브 포인트였습니다. 약간의 또 운도 우리 쪽으로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고미적인 현상은 문성민 선수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사실 문성민 선수도 무릎이 지금 완전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2013년도 월드리그 한일전 경기에서 무릎을 아주 심하게 다친 그런 경험이 있죠. 네. 또 한 번의 서브 포인트. 문성민 선수가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1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오늘 한국팀은 어쨌든 간에 서비스가 저렇게 강력히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만 팀을 좀 더 손쉽게 이길 수가 있죠. 네. 결국 상대 세터를 좀 흔들기 위해서라도 강한 서브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서브 리시브가 상대 그 후앙페이 세터한테 그 전달 과정만 제대로 전달 안 되게 되면은 2단 토스가 올라되면 아무래도 한국 팀이 브로킹이 좋기 때문에 쉽게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죠. 네. FIBB 랭킹 16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C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만과 태국, 파키스탄을 내리 물리치면서 3연승으로 8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있습니다. 사실 저 경기에서는 태국과의 경기가 좀 위태로웠었거든요. 그렇죠. 태국전이 상당히 위태로웠고 네. 이번 대회 또 내년도 세계 리오 올림픽 세계 예선전에 나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한국팀 3대 2로 이겼죠. 키추첸 감독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초반 아주 매끄러운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범실 없이 또 깔끔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심을 보는 해와 심판은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심판을 잘 보는 그런 심판입니다. 네. 문성민의 또 한 번의 서브입니다. 안정적으로 맞춰줬고 속공! 중앙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상대방의 대만팀의 후앙페이형 센터에 저런 속공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노마크에 가깝죠. 류홍지혜가 빠른 속공, A 속공으로 한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이 선수들은 거의가 주전 선수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나왔던 선수들입니다. 네. 우리도 역시 속공으로 대갚아줍니다. 자, 한국팀은 어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신영선 선수가 오늘 스타팅으로 이렇게 출전을 했고요. 네. 또 지난 대태국전에 3, 4, 5세트에 출전을 해서 큰 기여를 했죠. 네. 어제의 경기 같은 경우는 이 곽승석 선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죠. 어제 경기에는 한국의 곽승석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줬고 태국전의 1, 2세트는 상당히 부진을 했었죠. 네.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9대 4가 됐습니다. 5점 차 앞서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곽승석 선수의 서브였는데 네트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류흥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넘어지며 받았습니다. 싱글 토스 왼쪽 강하게 내리꽂습니다. 최용석입니다. 자, 지난 청주 코보컵에서 최용석 선수 MVP를 탔는데 이번 대회도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앞쪽에서 신영석 선수가 떠줬고 날아올랐던 최용석이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준영석의 서브 가볍게 넘겨줍니다. 네트에 바짝 붙은 볼 백어택 디그 멀리 가는 볼. 하지만 송희철 선수가 최용석 선수가 정말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 너무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저런 경우에는 뭐 공이 기록석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네. 잘 받아냈거든요. 지금 문성민 선수가. 일본의 우청선 선수 나이가 20살이거든요. 왼손잡이. 네. 이 선수는 경기당 평균 한 12점을 득점을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선수예요. 어제 이란전에서도 12득점을 딱 했거든요. 저 선수를 한국팀의 왼손잡이 저 공격의 루트를 한국의 센터브로커 최민호, 신영석 선수가 잘 막아야 오늘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권영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권영민 선수도 이번 대회 팀의 마티형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야 만 3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네.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직선 공격 성공하는 대만입니다. 대만에 지금 이제 공격을 성공시킨 이 천치엔천 선수, 이 선수의 움직임도 우리 입장에서는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만 팀은 공격의 그 삼각편대는 일본의 우청수한, 7번의 리홍민, 19번의 천지엔천 선수 이 삼각편대를 우리가 잘 막으면은 얼마든지 오늘 경기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죠. 네. 문성민의 직선 공격 포인트로 연결되면서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12대6. 이번 대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지난주에 청주에서 있었던 코버컵 대회 문성민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이렇게만 나왔었거든요. 네. 매 경기를 하면서 상당히 컨디션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네. 리시버 잘 됐고 왼쪽 갑니다. 대각 공격 성공하는 대만입니다. 왼쪽에서 한 차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우청수환 선수. 우청수환 선수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85cm. 저 선수는 20살이고 지금 대만대학의 대학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탄력이 있고 공격의 폭이 각도가 상당히 깊죠. 스파이크 높이가 이제 325cm, 가장 높을 때 325c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프 코스 가게 때려봅니다. 블록아웃. 자, 곽승석 선수가 어제 파키스탄 전에서도 15득점을 하였거든요. 오늘도 역시 공격력은 상당히 회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파키스탄전에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던 곽승석 선수였습니다. 최민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신혁성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오른손 가벼운 서브, 롤링 리시브, 오른쪽 직선 통합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대만 팀에서는 주포인트가 우청수원 선수예요. 저 선수를 한국 팀에서는 브로커들이 잘 막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게 말이 쉽지가 않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17년의 우양페이형 그 세타의 패스워크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바로 이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상당히 좀 현혹시킨다는 인상을 현재까지 좀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때 이 선수들이 21개 팀에서 4위를 했고요. 한국 대표팀은 9위를 한 경험이 있죠. 네.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한 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서브가 나갔습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강한 서브는 이제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태국전에서도 문성민 선수 26득점을 했죠. 서비스 에이스 하나 포함해서. 네.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우청수환의 서브입니다. 잘 받아냈고 점프 코스 가볍게 섞고 수비됩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갑니다. 길게 뽑아냅니다. 왼쪽 오픈 대각 잘 봤습니다. 곽승석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공격수들은 대만의 브로커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타점을 높은 데서 잡아서 때리게 되면 아무래도 브로킹을 피하기가 쉽죠. 네. 리우홍지에와 후앙페이형이 떠봤지만 두 명의 블로커를 피했습니다. 자, 블로킹 잡아냈습니다. 3단 페인트 공격 속지 않았습니다. 백어택 막히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범실이 나왔군요. 그렇죠. 한국팀의 곽승석 선수의 후위 중앙 공격이 상대방 브로킹을 막고 안테나를 터치했죠. 네. 자, 우리나라의 포인트로 연결이 됐고 1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이제야 선수들이 뭔가 좀 몸이 풀린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별 예선 3경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몸이 좀 무거워 보였던 우리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한국팀은 오늘 시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요일 날 있을 플레이오프 전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목요일 날 있는 경기에서 한국팀이 졌을 경우에는 5-8위 전일로 떨어지고 이겼을 경우에는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 내일 시합도 중요하지만은 목요일 날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일 우리나라는 오늘 대만 내일 이란과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휴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날 김건태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목요일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8강전은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8강전이고요. 거기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말씀해 주신 대로 5-8위전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팀이 지금 2조의 4팀 중에서 반드시 1위를 하게 되면 F조의 4위하고 경기를 갖게 되고 네. 우리가 2위를 하면 상대방 3위하고 경기를 갖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네. 2조에는 이란, 대만,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만 선수가 완전히 지금 우리 진영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대만 선수가 후리존 일로 한국팀 코트 쪽에 나와서 한국팀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예. 저런 경우에 인터페어 반칙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이제 포인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대만의 포인트가 내려갔고 우리나라가 이제 17점을 올리게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몸을 날려봤던 정민수 선수였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살짝 손끝에 걸리면서 정민수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정민수 선수도 이 태국전에서 약간의 부상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배구 선수들은 프로리그 6개월 동안 또 코버컵 뭐 등등 하게 되면 거의 부상에 시달린다고 봐야 되죠. 네. 부상 정도가 얼마만큼 심각했냐 또 경미했냐 이것이 문제죠. 네. 중앙에서 빠른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던 신영석 선수였습니다. 지금 신영석 선수 무릎이 상당히 아프다고 했는데 저런 공격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네. 국군체육부대 소속의 신영석 선수 이럴 때일수록 이 흔히 말하는 좀 군인 정신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영석 선수의 그 중앙 속공은 국내 리그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죠. 네. 백어택 맞고 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문성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앙에서 강한 백어택을 시도해봤던 대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 새삼 배구 선수들의 탄력이 얼마나 또 좋은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만 선수들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점프력이 한 80-90cm 이상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평균 신장 면에서는 우리보다 2cm가 작은데요. 그렇죠. 한 188cm 정도가 되죠. 네. 밖으로 완전히 나가고 말았습니다. 대만의 범실 19-11. 1세트 우리나라 동점 내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종 1관 우세한 경기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대만 팀도 23전 전패 역시 공환증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태국 상대로도 11전 전승을 거뒀다가 이번 대회로서 조금 살 떨리는 그 경험 하나가 생길 뻔했거든요. 그런데 아피르의 경기도 대태국전은 결국 만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 것입니다. 네. 이민규 선수의 서브가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로 이어지면서 19-12. 대만의 서브였고 점퍼스 왼쪽 갑니다. 블록업. 자, 문성민 선수죠. 지금도 저런 경우에 문성민 선수가 높은 타점에서 상대방 브로커를 완전히 보고 때리는 타법이거든요. 네. 1인 블로커 유청수환이 떠봤지만 블로커 아웃으로 연결됐습니다. 최용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에 그동안 한국팀의 두 주전 송명근, 정광인 선수의 자리를 최용석, 문성민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어요. 천만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 일단 나오진 않았지만 서재덕 선수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이죠. 네트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간신히 받아냈고 서브 포인트로 연결됩니다. 약간의 운이 작용했던 서브 포인트였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브 포인트가 나올 때 정말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 빠지고 세타 같은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 힘이 들죠. 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역시 안 되나 보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한테 운이 안 따른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죠. 사실 이 경기 전에 김건태 위원께서 저에게 1세트 경기 내용이 상당히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가 만약 하나 대만 팀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면은 한국 팀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죠. 네. 하지만 그 1세트 경기 내용 우리가 아주 우위를 점하면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팀은 할 수 있는 경기 플레이를 다 하고 있고
대만팀은 그동안 보여왔던 그 플레이의 한 50%도 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용석 또 한 번 서브. 높은 타점을 자랑합니다. 단단하게 맞춰줬고 백토스 연결. 안크로스 공격 성공하는 대만입니다. 22대 13. 하지만 아직까지 점수차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블로커 손에 살짝 걸리면서 방향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번의 첸지엔천 선수의 그 변칙적인 공격 스타일이에요. 첸지엔천의 서브가 나갔습니다. 23대 13. 10점 차 앞서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최민호 선수가 나갔습니다. 송희채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1세트 세트 포인트까지는 한 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파키스탄전에 송희채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컸죠. 네. 송희채 선수 OK저축은행 원포인트 서비스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서비스를 넣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네. 저거는 경기 중에 선수들이 몸을 풀어 있는 상태에도 어려운 경우거든요. 내내 경기 벤치에 앉아있다 갑자기 나와서 서브를 넣게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상당히 어렵죠. 네, 잘 받아냈습니다. 쪽 날아갑니다. 멋진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신영석 선수. 한국팀의 바람이 있다면 저런 후위 중앙 시간차 공격, 저런 공격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최용석 선수였군요. 앞쪽에 신영석 선수가 떠주고 최용석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완전히 블로커 라인을 벗겨내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신영석 선수였습니다. 1세트 세트 포인트. 문성민의 강한 서브입니다. 중앙 페인트 공격, 네트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1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속공 바운드가 된 볼. 오른쪽 띄워줍니다. 역시 유효 블로킹. 따라갑니다. 발을 갖다 대봤던 최용석 선수였는데 아쉽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람이 있다면 이민규 세타의 그 속공이 조금 너무 낮아요. 한국팀의 그 최민호 선수라든지 신영석 선수한테 주는 속공은 높이를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최용석 선수의 집중력 있는 수비가 한 차례 있었지만 아쉽게도 대만의 포인트로 연결됐습니다. 또 한 번 끝낼 수 있는 기회.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1세트 25대 15로 종료가 됐습니다. 10점 차, 비교적 아주 넉넉한 점수차로 1세트를 가져온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상 못한 그런 점수 차인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지금은 점수가 여기 그 전광판에 나와 있는 점수가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25대 15로 경기가 끝났죠. 네. 자, 이제야 블로킹 포인트로 1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 멋지게 가로막기 득점을 올리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정확히 타이밍을 맞췄네요. 그렇죠. 지금도 신영석 선수의 브로킹에 걸렸는데 오늘 신영석 선수 공격 타이밍 아주 좋습니다. 네. 25대 15, 10점 차 1세트를 가져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길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이축이다. 단순한 드라이빙이 아니다. 즐거운 스포츠다. 나쁜 컨디션이란 없다. 날씨 따윈 상관없으니까. 오르지 못할 산이 아니다. 단지 또 다른 도전이다. 당신이 알고 있던 사륜구동이 아니다. 최신 쿼트로 시스템이다. Korea, land of Quattro. 택배 좀 보내줘. 편의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택배부터 보내라고. 네, 편의점 갔다 온다니까요? 택배 보내도 편의점엔 가. 싸지? 가깝지? 바로 잘 가지. 편의점 두고 어디서 보내시게요? GS25에서 택배라니. 어디 가? 일요일이다.
너무 무거웠잖아. 다 털어내고 가볍게 달릴 거야. Spark Chevrolet. Find new roads. 2015 AVC 아시아 남자배구 선수권 대회 8강 플레이오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맞대결 1세트 25대 15 10점 차로 우리나라가 대만을 따돌렸습니다. 아주 가뿐한 출발을 보였던 1세트였습니다. 그렇죠. 한국팀은 전체적으로 고른 활약을 해줬고요. 여기에 비해서 대만팀은 서비스 에러나 평소에 자랑하는 조직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죠. 네. 오늘 경기 전 국제심판이자 현 아시아배구연맹 심판위원 김건태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심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건태 위원께서는 이렇게 방송을 하실 때랑 심판으로서 경기를 볼 때 그런 어떤 좀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심판의 휘슬 소리가 확신에 찬 휘슬이냐 네. 아니냐 휘슬 소리만 들어도 알게 돼 있죠. 네. 지금은 부심이 선수의 라인업이 지금 라인업하고 조금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저런 문제가 나오느냐. 네. 지금은 기록지의 과거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수기를 하지 않고 전자 방식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여기에서 에러가 나오게 되면은 쉽게 그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문제점은.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팀에서 서비스 순서하고 선수의 명단이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심판진의 표정과 이제 모션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좀 캐치를 하고 계시는데 약간 좀 경기장 안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기록원에 저 양팔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것은 다 정리가 됐다 이런 사인입니다. 그렇군요. 부심이 주심한테 경기를 해도 된다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심이 우리나라에 서브를 넣으라는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2세트도 우리나라가 첫 번째 포인트를 챙기면서 2세트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심이 상대방 세타에 대만 세타에 오버넷을 부른 상황이에요. 네. 블로킹된 볼이 블록 아웃으로 연결됐습니다. 금년도 이제 배구 규칙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전까지는 네트의 백태선상만 상단에 7cm 저것만 네타치였었는데 지금은 네트 전체가 네타치에 해당이 되고요. 네. 과거에는 경기당 평균 한 2번 정도의 네타치 반칙이 나왔는데 규칙이 변경된 이후에는 한 6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을 본다면 전위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렇죠. 옷이 유니폼이 네트에 건드려도 스쳐도 네타치 반칙이 됩니다. 네. 터치아웃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대만 선수가 네타치 반칙을 했죠. 아, 그렇군요. 자, 문성민 선수의 공격이었고, 자, 오른쪽 날아올랐습니다.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좋은 디그를 보여주는 최용석 선수였습니다. 오른쪽에 가볍게 대각 방면 그대로 나갔나요? 그렇죠. 지금은 한국의 문성민 선수가 공격했는데 사이드 라인 쪽 일로 벗어났죠. 네. 크게 한번 꺾어 때려봤던 문성민 선수였는데요. 네, 아웃이 맞습니다. 예. 사이드 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대만의 서브입니다. 점프 토스 왼쪽에서 대각 성공시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금년대 규칙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네타치 반칙이 있고요. 예. 또 과거에는 종전에는 머리카락일로 네타치를 해더라도 네타치 반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카락으로 네타치를 하면 네타치 반칙이 아니고요. 네. 또 엔드라인에서 프리존 지역에 과거에는 8m였는데 지금은 6.5m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배구 연맹에서 해는 대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8m를 적용하고 있죠. 예. 그런 어떤 이 경기 변화된 부분, 경기력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그 엔드라인 쪽에 프리존을 줄인 것은 예. 선수들하고 관중하고 호흡을 과체해라 이런 의미이고요. 그렇군요. 또 네타치 머리카락일로 과연 네타치를 했는데 그것을 네타치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은 배구의 묘미는 랠리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반칙이 아니라고 이렇게 새로 정리가 됐고요. 예. 종전의 어떤 그 규칙을 생각해 본다면 선수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좀 유리했겠군요. 그렇죠. 종전에는 그랬죠. 우리 그러니까 이 프로배구에서도 머리카락으로 네타치를 했을 때 비디오 판독을 해서 작년도에도 그 판정이 벗긴 사례가 한 2-3번이 나왔었죠. 예. 최민호 선수의 서브입니다. 석점을 앞서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앞쪽 속공 가로막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한국팀의 18번 신영석 선수의 그 싱글 브로킹, 왼손 브로킹이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네.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했던 신영석 선수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리용재 선수의 속공을 가로막는 신영석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최민호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넉 점 차 앞서 있는 대한민국. 속공! 역시 계속해서 빠른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대만입니다. 리우홍지의 선수 이번에는 블로크 라인을 벗겨냈습니다. 지금 대만팀에는 세타가 2세트로 들어와서 후앙페이형이 바뀌었죠. 5번에 타이추치엔 요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대만팀의 첫 세트의 경기가 원활히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역시 대만팀은 네타치가 나왔고요. 사실 대만 선수들 오늘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범실로 내주는 포인트들이 많이 좀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대 대만팀의 5번 선수가 브로킹으로 올라가면서 네타치를 했죠. 네. 리시브 라인이 좀 흔들리면서 3단으로 간신히 넘겼던 신영석 선수였는데 활짝 웃고 있습니다.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네트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점프 터치 왼쪽 스파이크 터치아웃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팀의 브로커들은 대만팀의 후앙페이용 세타의 그 토스웍보다는 타이추첸 선수의 그 토스웍이 브로킹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네. 구안칭펑의 공격이 성공됐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이렉트 킬 막힙니다. 브로킹 포인트. 이번에는 한국팀의 권영민 세타의 브로킹이죠. 네. 권영민 선수도 그렇고 신영석 선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들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오늘. 그렇죠. 우리 한국팀 저는 경기 전에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요. 지금 첫 세트 경기를 가볍게 이기고 지금 세컨 세트에 들어와서 표정도 밝고 모든 선수들이 브로킹, 공격, 세타의 토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사실 조별 예선 3경기에서 보여줬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세트 초반에 잦은 범실로 인해서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팀은 이번 아시아 선수권대회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서 내년 6월에 있는 리오 올림픽 세계 예선전에 출전할 수 있는 FIB 랭킹 포인트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문용관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FIBB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FIBB 주최 각종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예선전은 FIBB 랭킹이 높은 팀한테 우선 부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팀도 그 FIB 랭킹 포인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예. 백입니다. 블로킹 포인트. 연속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최홍수 선수의 브로킹 오늘 공격력 아주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이제 세계 예선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좀 넘어서야 하는, 물론 FIBB 랭킹에서는 앞서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지금 현재 아시아존에서 FIBB 랭킹 1위는 12에 134점을 얻고 있는 이란, 또 호주가 13위에 랭크되어 있고 105점을 얻고 있고요. 예. 한국은 16위에 73점을 얻고 있고요. 중국이 17위에 69점을 얻고 있죠. 네. 백어택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또 한 번의 백어택입니다. 곽승석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권영빈 세타의 그 토스와 공격 루트가 다양해서 아주 좋았는데 저런 플레이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한국은 오늘 경기가 경기가 아니고 내일 또 목요일날 있을 플레이오프전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라빗처럼 날아서 벌처럼 쐈던 포인트였습니다. 신영석의 서브였고 틀어줍니다. 블로크아웃 득점을 올리는 대만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런 경우에는 왜 터치아웃에 나가냐면 권영민 세타의 브로킹이 조금 빨랐죠. 네. 자신의 머리를 한번 툭 쳐봤던, 올라가면서 정점에 오른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내려오면서 상대방 공이 맞게 되니까 맞고 튀죠. 석공 막혔습니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언더토스 왼쪽 펼쳐줍니다. 직선 들어갔습니다.
언더토스를 받아서 포인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조금 불안했던 어떤 모습이 노출됐는데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멋진 공격 한 차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최홍석 선수는 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엔트리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 OK저축은행의 송명준 선수가 허리 부상을 입었거든요. 예. 그 우리 카드에서 엄청난 배려를 해줘서 이번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죠. 두 번의 오버턴 중앙 날아오릅니다. 이를 해보려 했지만 포인트로 연결됐습니다. 권영민 선수가 넘어지면서도 이제 발을 갖다 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 팀에서는 대만 팀에서 후위 공격할 때 아택 라인을 침범했다는 그런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예. 11대7. 넉점을 앞서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네트 살짝 걸치면서 넘어온 볼. 스핀이 많이 먹었습니다. 왼쪽. 자, 블로킹 벽을 때렸고 백토스 받아서 살짝 넘깁니다. 잘 따라붙고 있는 대만. 커버가 됐어요. 왼쪽 갑니다. 대각 공격 통합니다. 또한 챔퐁의 득점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남자나 여자 대표팀의 그 경기력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과거에 한국팀은 색깔이 있는 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배구는 세타의 노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자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남자 대표팀도 그렇게 아주 눈에 확 띄는 그런 세타가 아직 안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세계 배구는 하루하루 다르게 빠르게 프레이가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팀은 지금도 프레이브를 보면은 포물선을 그리는 아주 옛날 방식의 이런 배구가 아직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죠. 확실히 어떤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의 배구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오픈 공격의 빈도수가 우리나라는 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한국팀이 태국전한테 고전한 이유도 바로 그 빠른 배구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고, 네. 또 반면에 한국팀은 느슨한 플레이, 포물선의 배구를 했기 때문에 태국전에 어려움을 당했었죠. 네. 중앙 백어택 후위 공격 성공합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 상당히 좀 몸이 가벼워 보이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배구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우리도 이제 그런 흐름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죠. 가장 좋은 예가 이란 팀이 지금 탈아시아를 해서 지금 세계 랭킹 12위 랭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란 팀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란보다 더 빠른 플레이로, 또 좋은 조직력으로 이렇게 경기를 임해야 되는데, 이란의 마로크 세타, 세계적인 세타거든요. 우리 한국팀의 세타보다 훨씬 빠른 플레이를 전개하기 때문에 대이란전이 어렵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신영석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신영석 선수가 이 블로킹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블로킹 감도 좋고 속공의 타이밍도 그 옛날의 모습을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네. 네트 상단 걸리면서 대만 진영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길게 뽑아냈습니다. 디그 성공시킵니다. 언더토스 길게 문성민 날아오릅니다. 득점입니다. 자, 지금 저런 경우에도 문성민 선수가 뒤에서 날라오는 공을 등지고 때리거든요. 네. 저것을 강타를 때렸을 경우에는 네트에 상대방 코트에 안 넘어가죠. 그러나 힘을 뺀 상태에서 연타로 아주 이상적인 공격이에요. 예. 반응하고 있는 문성민 선수. 그 문성민 선수의 그 컨디션 회복, 상당히 반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민호 선수의 서브입니다. 딱 착한 서브였고 짧게 넘어왔습니다. 리시브 흔들리고 있는 대만 3단 네트 타고 넘어왔는데 약간의 또 운이 작용했네요. 대만 쪽으로. 그렇죠. 지금은 상대방의 대만팀의 공격이 이제 네트를 막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한국팀의 최민호 선수 저런 공을 저렇게 실점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약간 역모선에 걸리고 말았어요. 최민호 선수의 몸은 뒤쪽 방향으로 향했는데 볼의 위치는 조금 앞쪽이었습니다. 그렇죠. 몸의 위치의 중심이 왼쪽 발에서 더 왼쪽 길로 돌아줬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왕민춘 선수의 서브 범실. 16대 10이 되면서 2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대만팀은 어쨌든 오늘 경기가 예선전 포함해서 오늘까지 네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가 최악의 경기고요. 예. 지금까지 한국팀은 지금 네 번째 경기를 하면서 오늘이 베스트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일단 범실이 거의 없는 경기를 우리 선수들이 해주고 있고요. 대만은 그에 반해서 많은 범실과 함께 아직까지 리드를 잡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한국팀은 무릎 부상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문성민 선수가 살아나고 있고 신영석 선수 역시 살아나고 최홍석 선수가 코버컵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컨디션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 아주 좋아 보이죠. 네. 이번 대회 7월 말에 시작을 해서 이제 8월 8일 결승전을 끝으로 이번 18번째 아시아 남자 배구 선수권 대회가 끝을 맺게 되는데 사실 휴식 시간이 하루밖에 없으니까요. 선수들은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경기 일정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가 이제 제 18회 대회인데요. 예. 그동안 한국팀은 4회 우승을 했고요. 2003년이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7회를 우승했고 중국이 3회를 우승했습니다. 호주가 1회를 우승했고 그러나 최근에 2011년, 13년 두 차례는 이란이 우승을 했죠. 네. 우리나라도 2003년 이후에 우승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2013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란의 이제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 배구. 그렇죠. 네? 지금도 대만 팀의 공격이 네트를 넘어오지 않았죠. 네. 지금 대만 팀의 새로 들어온 세타의 토스웍이 역시 타이 주치한 선수의 토스웍이 조금 낮죠, 저런 거. 예. 어제 이란에게 3대0 패배를 당했던 대만이었는데 오늘도 그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팀의 타임아웃입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2013년대에도 한국팀이 많은 부상이 있었어요. 2013년도 그 월드리그 한일전에서 문성민 선수도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가지를 못했고 부상 속에서도 2위를 했습니다. 그때 점수가 한국팀이 26점을 얻었습니다. 세계 랭킹 포인트에.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팀이 중국팀보다 랭킹이 앞서 있고 일본팀보다도 앞서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올림픽 출전권 자체 예선전에 나갈 수 있는 그 출전권 자체가 FIVB 랭킹으로 매겨진다는 소식은 우리에겐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렇죠. FIVB에서 랭킹을 적용하는 대회는 예. 올림픽 경기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세계선수권 대회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또 월드컵 대회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예. 그리고 월드리가 50점. 또 컨티넨탈 대륙권 선수권 대회가 30점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30점을 받게 되고 2등을 하게 되면 26점, 4점 차이로 다 이렇게 차등이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홍희채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대만의 서브 범실이 나왔고요. 후안 체인펑 선수의 서브 범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국제 대회를 좀 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런 국제 대회가 열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 가장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아시아 4강이라는 일본, 태국, 뭐 중국, 이란 매년 FIVB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한국은 1986년도에 FIVB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를 한 번 유치한 예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만이 좋은 국제 심판 또 국제 연맹의 임원들을 배출하고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가 있죠. 왕민춘 선수의 공격, 홍희채 선수가 몸을 날려봤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신영석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18대 12. 서브 범실 곧바로 나오면서 19대 12, 7점 차로 앞서는 우리나라입니다. 자, 오늘 한국팀도 경기를 잘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만 팀에서 거의 헌납을 해다시피 하죠. 네. 서비스 에러가 속출하고 또 어쩌다가 공격이 연결되면 한국팀의 브로킹에 떨어지고요. 지태환 선수와 이민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권영민 세터가 다시 벤치로 물러났고요. 최민호 선수도 나오고요. 예. 신영석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자이 쿠마 부심이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심판이거든요. 네. 그 조금 아무래도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게 약간 미숙해 보입니다. 네. 서브 포인트입니다. 신영석. 20점 고지 안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팀의 신영석 선수 서비스면 서비스, 브로킹이면 브로킹, 공격까지 오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펄펄 날고 있는 신영석 선수입니다. 8점을 앞서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20대 12.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한국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최강팀 이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그 컨디션이나 조직력의 상승세를 타고 분위기를 탄다면은 대이란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여 봅니다. 네. 오늘로써 뭔가 좀 3대0으로 경기를 깔끔하게 마감을 짓고 내일 이란을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가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반에 펼쳐질 예정이었는데 그 시간보다 6시간이나 당겨졌거든요. 아시아 배구 연맹 규정에 의하면은 주최 측의 팀이 골든타임의 경기를 배정시키기 위해서 네. 그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이란과 우리나라의 경기가 이제 골든타임의 경기가 그렇죠. 이란 현지 시간 골든타임이 되고 예. 테헤란과 서울의 그 시간차는 4시간 30분 서울이 느리죠. 네. 오늘 이 대만과 우리나라의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 시간 5시 반. 네. 리스가 살짝 불안했습니다. 길게 펼쳐줍니다. 강한 공격. 리그 성공하는 대만. 오픈 시도 중앙 날아오릅니다. 나갔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대만팀 그동안 보여줬던 조직력 수비가 돼서 2단 토스홈은 공격을 하면 한국 브로커에 떨어지거나 또 그 모처럼 넘어오게 되면 또 그것이 아웃되고 오늘 서비스, 수비, 공격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이 대만이고 한국팀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죠. 네. 이민규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가뿐하게 받아넘겼습니다. 꽁 막힙니다. 우리 쪽 진영 다이렉트 킬! 블로킹 포인트 대만입니다. 지금 저런 경우에는 한국 팀의 지태원 선수 벤치에 있다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몸이 아직 덜 풀린 상태죠. 네. 다이렉트 킬을 시도해봤지만 1인 블로커에 막히고 마는 지태환 선수였습니다. 상당히 큰 신장을 또 갖고 있는 지태환 선수인데요. 그렇죠. 벤치 워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풀고 있어야 되죠. 네. 또 하나의 블로킹 포인트 대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국팀의 이민규 세타의 공이 너무 짧으면서 네트에 가까이 붙었죠. 저런 경우에는 공격수의 각을 잡기가 어렵죠. 네. 최용석 선수가 좀 마음 놓고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없는 그런 외길 타법이죠. 네. 로링 리시브 속공 살짝 걸렸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저 이민규 세타와 지태원 선수의 그 콤비네이션 토스웍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예. 손끝에 살짝 걸렸는데요. 지태환 선수. 결국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이제 범실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점 차 앞서 있는 대한민국. 백토스 유효 블로킹. 오버토스 페인트 공격 맞고 떨어집니다. 연속해서 지금 대만이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민규 세타의 공이 너무 짧고 최우석 선수한테 올려주는 공이 네트에 너무 붙습니다.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의 연속 포인트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넉점차까지 다가오고 있는 대만입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좀 끊는 포인트가 필요해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만의 서브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네, 나갔다는 판정이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심이 인인데 아웃을 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주심이 선심의 그 판정을 번복할 수가 있죠. 예. 서브 범실로 이어졌던 대만이었습니다. 짧은 서브 석공 멀리 갑니다. 대만의 연속된 범실. 지금 한국팀의 이민규 세타와 지태현 선수의 속공도 타이밍이 안 맞고 예. 대만팀 역시 새로 들어간 세타와 속공수의 그 타이밍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협화음, 그러면서 깔끔한 포인트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면 2세트도 세트 포인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한 서브 높게 솟구쳤습니다. 자, 앞쪽으로 전진 코스를 받아때리면서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대만. 후앙천친 코트 구석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후앙청칭의 서브입니다. 오른쪽 서브 단단한 리시브 왼쪽 내각 공격 통합니다. 송이채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송이채 선수 모처럼 교체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포인트를 하나 내주고 있는데요. 코트 중앙 깊숙하게 찔러봤던 송이채 선수였습니다. 서버는 지태환. 2세트 세트 포인트의 대한민국입니다. 제자리 점프 서브 스파이크 블로킹. 공을 날려서 받아냈고 3단 넘어왔습니다. 2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점프 토스 페인트 공격 통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오픈 시도합니다. 바운드가 됐습니다.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 코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네요. 그렇죠. 한국팀의 송이채 선수 저쪽에 광고판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저런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광고판이 그 아주 예리한 각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심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정민수 선수도 태국과의 경기에서 저 광고판에 이제 부딪히면서 찰과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낮은 오버터스 오른쪽 직선 나갔습니다. 자, 지금 한국팀에서도 문성민 선수가 상대방 왼쪽 브로커를 보고 예. 천내기 공격을 했는데 아웃이 됐죠. 레만도 20점을 올려놨습니다. 넉 점 차 앞서 있는 우리나라. 왕민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2세트를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토스 강하게 멀리 가는 볼입니다. 터치아웃 만들어내면서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우리나라가 따냈습니다. 25대 20. 1세트에 비해서는 점수차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그렇죠. 한국팀에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선수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선수 교체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저럴 때 집중하지 않으면 또 한국 선수들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25대 15, 25대 20, 2세트를 내리따낸 우리나라입니다. 2대 0 앞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다. The True Black Box. 찬원. 길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주례다. 단순한 드라이빙이 아니다. 즐거운 스포츠다. 나쁜 컨디션이란 없다. 날씨 따윈 상관없으니까. 오르지 못할 산이 아니다. 단지 또 다른 도전이다. 당신이 알고 있던 사륜구동이 아니다. 최신 쿼트로 시스템이다. Korea, land of Quattro. 택배 좀 보내줘. 편의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택배부터 보내라고. 네, 편의점 갔다 온다니까요? 택배 보내도 편의점엔 가. 싸지? 가깝지? 바로 잘 가지. 편의점 두고 어디서 보내시게요? GS25에서 택배라니. 어디가? 너무 무거웠잖아. 다 털어내고 가볍게 달릴 거야. The next spark. Chevrolet, find new roads. 2015 AVC 아시아 남자배구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국제심판이자 현 아시아배구 연맹 심판위원 김건태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2세트 우리나라가 모두 따냈습니다. 1세트 25대 15, 2세트는 25대 20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오늘 비교적 한국팀은 1세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했고요. 2세트도 중반까지는 완벽에 가까웠는데 송이채, 이민규, 지태원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많은 연속적인 실점을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는 고지대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경기를 한 세트를 잃게 되면 선수가 회복이 안 돼요. 테헤란이 해발 1200m거든요. 상당히 높은 데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가 됩니다. 네. 선수들은 집중을 해야 되죠.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를 하게 되는데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이 해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지대기 때문에 거기서 경기를 치르면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러한 비슷한 부분을 오늘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한국팀 선수들은 부상에 시달린 선수들이고 예.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프로배구 리그다, 청주 컵 경기다, 또 월드리가다 연속적인 경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충격에 가해져도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습니다. 3세트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속공으로 가볍게 하지만 블로킹 벽을 때렸습니다. 자, 한국팀의 첫 번째 최민호 선수의 속공이 상대방 선수한테 브로킹에 걸렸죠. 예.
1세트와 2세트와는 다르게 3세트 첫 번째 득점은 대만이 올렸습니다. 20번의 추앙샤오치의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였습니다. 또 한 번의 대만 서브. 뒤로감에 받았습니다. 속공 또 한 번 막힙니다. 연속 블로킹 포인트 2개를 쌓아가고 있는 대만입니다. 추앙샤오체 선수 195cm거든요. 20살에 결코 낮지 않은 그런 브로킹이고요. 저렇게 오기에 가까운 저거보다는 조금 최민호 선수 생각을 해가면서 공격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네, 우청수환 선수와 창리앙 하우 선수와 함께 그만큼의 가장 어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개의 블로킹 포인트 이후에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강한 공격으로 한 포인트를 만회했습니다. 중앙에서 날아올랐던 최용석 선수였습니다. 완전히 블로킹 라인을 벗겨내는 모습이었고 틀어 때리면서 한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거의 공을 타고 때리는 저런 타법이죠.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는 이야기죠. 최용석의 제바리 점프 서브였고요. 오른쪽 내각 공격으로 한 포인트를 쌓아가는 대만입니다. 선치엔천 선수였습니다. 한국팀에서는 3세트에 송이채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백토스를 받아서 각도 크게 꺾어봤던 선치엔천 선수였습니다. 선치엔천의 서브. 롤링 리시브. 왼쪽 직선 통합니다. 송이채의 강한 공격이 불을 뿜습니다. 자, 송이채 선수 공격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선수와 무릎이 맞닿았거든요. 네. 저런 경우에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좀 깡충깡충 뛰어봤던 송이채 선수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버는 최민호. 가볍게 하지만 네트를 때리고 갑니다. 서브 범실 대한민국. 4대2가 됐습니다. 2세트 초반과는 이 3세트 들어서 뭔가 미묘하게 좀 기류가 바뀐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첫 세트 3세트 시작하자마자 권영민 세타의 그 속공이 상대방 브로커 지금 서비스를 넣은 추영차오 치엔 선수한테 2개가 연속 브로킹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대방이 길을 살려주고 지금 경기를 해서 그렇죠. 문성민의 블로크아웃 득점. 다시 한 점 차 따라붙습니다. 자신있게 때려봤던 문성민 선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문성민 선수의 저 경기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마조마하거든요. 지금 부상이 완쾌된 게 아니고 거의 한 80-90% 정도거든요. 예. 매사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큰 각도의 공격 성공시키는 대만입니다. 지금 문성민 선수가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완전히 정말 대각 방면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왕밍춘의 서브입니다. 정민수의 리시브 토스를 받아서 왼쪽 날아올랐습니다. 송이채의 공격을 받아내는 대만. 중앙 후위 공격 비그 언더토스 길게 뽑아냈고 문성민 때립니다. 연타 공격 수비를 해내고 있는 대만입니다. 왼쪽 틀어줬고 3단 간신 넘겼습니다. 두 번의 오버토스 받아서 이번에 문성민이 또 한 번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도 문성민의 크로스 공격 옛날의 모습은 아직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점프력의 파워는 살아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경험으로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문성민 선수거든요. 그 과거의 모습과도 조금 달리 본인도 조심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송이채 서브. 높은 타점의 서브. 네트를 맞고 넘어왔습니다. 점프터스 앞쪽으로 막힙니다. 발을 갖다 대보지만 우리나라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네트 밑으로 볼이 지금 날아들어와서 그렇죠. 대만팀에도 다이치웬 선수의 그 토스웍이 상당히 네트 아래죠. 예. 저런 경우에는 공격수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이 선수도 역시 주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과 이 호흡은 잘 안 맞죠. 네. 송이채의 서브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볼을 띄웠습니다. 강한 서브 송이채.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속공! 득점을 올리는 대만입니다. 정민수 선수 못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어쨌든 대만도 이렇게 좀 빠른 공격에서의 효율적인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만팀의 경기를 거의 다 봤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대회 또 이번 대회 해서 오늘이 최악의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팀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맞고 아웃됩니다. 최용석의 득점.
블록아웃으로 한 점을 뽑아내고 있는 최용석 선수. 링영순 선수가 아주 끝까지 쫓아가 봤는데요. 블록커 손에 맞고 멀리 가는 볼이었습니다. 6대6 동점. 신영석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서브 짧게 넘어왔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올렸고 맞고 나갑니다. 대만의 포인트. 지금 저런 경우에도 한국 브로커들이 브로킹이 조금 빨랐죠. 조금 천천히 들 필요성이 있죠. 네. 사이사이로 들어오는데요. 리우홍재 가볍게 잘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직선 통합니다. 최용석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7대7 동점. 직선 공격으로 한 포인트 최용석. 1, 2세트와는 다르게 이 3세트는 아주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킥! 나가고 말았군요. 자, 한국팀에서도 다이렉트로 넘어오는 곡을 신영석 선수의 공이 지금 아웃이 됐는데요. 예. 3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우리가 이 1, 2세트 테크니컬 타임아웃 계속 앞선 상황에서 맞이했었는데요. 3세트는 한 점을 뒤진 상황에서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이했습니다. 자, 한국팀 오늘 대회, 오늘 경기 어쨌든 대만은 쉽게 이겨야 내일 경기를 보다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6월에 있을 리오올림픽 세계 예선전입니다. 네. 여기에 대비해서 선수들 부상 조심조심 해야 되고요.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 리오올림픽 예선전에서 어느 정도 랭킹 안에 들어야지만 우리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리오올림픽 예선전은 내년 6월에 일본 도쿄에서 8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개최국 일본을 포함해서 FIVB 상위 랭크에 있는 아시아 3팀, 또 남미 선수권 2팀, 유럽 선수권 2, 3위 팀, 그리고 북중미 선수권의 2팀이 참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전체 세계 1위 팀이 참가를 하게 되고 아시아 1위 팀이 또 티켓을 얻게 되죠. 네. 이 대회에 이란이 참여해서 세계 1위가 된다고 하면은 아시아 존에서는 2개의 티켓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예선전을 거쳐서 참 오랜만에 이제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팀은 2000년도의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아테네, 북경, 런던 올림픽을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도 남자 배구는 리오 올림픽에 남녀가 동반 출전하기를 바라고 모든 배구 팬들의 소망이죠. 네. 그 간절한 이제 소망의 첫 단추를 꿰는 대회가 이제 이번 대회가 될 텐데요. 여기까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어려운 경기를 치고는 있지만 아주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뭐 한국 선수들 매 경기를 해오면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게 상당히 바람직스럽죠. 네. 그러나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2세트 후반서부터 한국 팀의 조직력이 조금 와야 되는 느낌이 있고 뭔가 지금 3세트도 어렵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못하죠.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히 경기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 절대적이죠. 네. 대만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9대9 동점. 최민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3세트 들어서는 이 앞서가는 경기 흐름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대각선 깊숙하게 한번 찔러봤는데요. 공격 성공하는 대만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지금 경기를 어렵게 해놓은 것은 대만 팀의 속공이라든지 시간차, 라이트 공격을 지금 브로킹이 하나도 지금 성공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네. 저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가고 있죠. 추앙 샤오치의 서브입니다. 자, 우리의 리시브 라인 꽁! 강력한 타이름을 자랑했던 신영석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신영석 선수의 속공 타이밍은 가장 완벽한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가장 우리 선수들 중에서 몸이 가벼워 보이는 신영석 선수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고 상대방의 센터 브로킹을 한 브로커의 2, 3cm 끌어서 때리죠. 그러니까 네. 거의 노마크 찬스가 나오죠.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문성민의 서브 속도를 약간 조절을 했습니다. 코트 바깥쪽에서 안쪽 띄워주고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찬스볼 오버터스 왼쪽 브로크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날려 받아냈습니다. 3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한 번 우리의 공격 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날아오릅니다. 멀리 갑니다.
우리나라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도 한국팀의 신영석 선수의 속공에 이은 최용석 선수의 후위 중앙 공격 아주 바람직스럽죠. 예. 상대방 센터 브로커 한국대 신영석 선수가 속인 트릭 플레이를 하면 브로커 뛸 수밖에 없죠. 예. 약간의 이제 랠리가 조금 있었는데 좀 이런 상황에서 포인트를 따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필요해 보였거든요. 랠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네. 길게 오픈 공격 시도합니다. 자, 블로커 맞고 느려진 볼을 잘 걷어냈습니다. 정민 선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 왼쪽 블로커 득점입니다. 송이채입니다. 자, 경기를 이기려고 하면 지금 한국팀에서 수비에 있는 2단 공격 저런 경우에 반드시 포인을 내게 되면은 보다 경기를 쉽게 끌어갈 수가 있죠. 네. 송이채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송이채 선수의 주특기는 상대방 브로커를 보고 밀어치는 저런 타법이거든요. 네. 문성민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대10 2점 차. 이제는 우리나라가 앞서갑니다. 문성민의 서브 리시브 상당히 흔들리는 대만 3단 간신히 넘겼습니다. 넘어짐에 받아낸 정민수 속공 마무리됐습니다. 신영석 선수입니다. 신영석이 정말 오늘 풀풀 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영석 선수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치고 장구친다고.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처리하기가 그렇게 매끄러운 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권영민 세타의 토스웍이 조금 낮았죠. 네. 약간 좀 껄끄러웠던 토스를 아주 매끄럽게 처리했던 신영석 선수였습니다. 대만이 3세트 들어서 1, 2세트와는 다르게 좀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자릿수 득점이 넘어간 이후에는 다시 우리의 페이스로 조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대 10까지는 거의 계속 이제 동점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부터 4연속 한국팀이 득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13대 10 우리나라가 3세트도 역시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세타의 기준은 공격수가 공격에는 타점 C 미팅 포인트가 높게 공 끝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처지게 되면 공격수가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죠. 네. 또 한 번 문성민의 서브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구 경기에서는 타임아웃이나 테크니컬 타임아웃 이후의 서비스를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이 30초 1분간의 신체 리듬이 많이 끊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벤치 입장에서 감독들 입장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작전 타임으로 상대의 흐름을 끊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서버는 반드시 자기의 그 피지컬 컨디션을 또 30초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이런 것도 중요한 순간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송이채 아주 멋진 공격 한 차례가 포인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송이채 선수와 지금 이 신영석 선수 두 명의 선수의 몸이 3세트 들어서는 가장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문성민 선수도 변함없이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송이채의 서브 네트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선수들 이상해죠. 칭찬만 해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에러가 나오죠. 네. 물론 이제 범실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는데 말이죠. 공교롭게도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2점 차 뒤져있는 대만 강한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가볍게 뽑아주고 왼쪽 페인트 공격 기다리고 있는 대만입니다. 2단 지금 대만 팀의 5번의 타이추첸 선수의 그 토스웍의 속임 동작 한국의 센터 브로커 신영석 선수가 완전히 속았죠. 네. 2단 공격이 넘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속공으로 경기. 지금 권영민 세사의 토스웍이 공 끝도 약간 처지지만은 공격수 뒤쪽일로 자꾸 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이채 선수라든지 최용석 선수가 공을 등지고 공격을 하게 돼 있죠. 예. 공을 앞에다 놓고 때려야 되는데 바라보고 좀 달려와서 강한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영석 선수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역시 서브 범실 한 차례를 기록하면서 2점 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포인트 남아있습니다. 경기 종료시키기 위해서 10포인트가 남아있는 대한민국. 자, 왼쪽 블로커 손에 닿았습니다. 3단으로 넘겼습니다. 또 한 번의 포인트 찬스. 살짝 찍어 누릅니다. 몸을 날려받아야 되는데 땅을 치고 마는 대만 선수입니다. 지금도 한국팀의 최용석 선수 페인트 유효적절했죠. 예. 이제 저런 페인트가 조금 더 공격에 끌고 내려오게
되게 되면 저게 캐치볼 반칙이 됩니다. 네. 저런 경우에는 어깨를 끌지 말고 손목만 이용해서 이렇게 놓는 타법도 선수들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죠. 네. 3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조에 이란과 대만, 태국과 함께 소속이 되어 있고요. F조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 호주, 카타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카타르가 조 1위로 현재 8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선전에서 카타르가 호주팀, 여기에는 에드가를 포함해서 호주 일진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내일 우리나라와 이란의 맞대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11시 30분부터 이 경기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V리그도 시작 전이고 얼마 전 코보컵도 끝이 났고 배구 팬들 입장에서는 배구에 대한 갈증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갈증을 우리 선수들이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확실히 랭킹 포인트를 확실히 확보해서 예. 내년도 리오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등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네. 신영석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확실히 이 테크니컬 타임 아웃 이후에 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니컬 타임아웃 이후 네. 또 타임아웃 이후에 선수들의 그 컨디션을 평소에 강하게 놓던 것을 조금 조절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서브 범실로 연결이 됐고요. 리오 홍재의 서브입니다. 낮게 맞춰주고 속공 바운드가 된 볼 멀리 갔습니다. 커버가 되는 대만입니다. 길게 백토스 어정쩡한 자세로 때려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지금 권영민 세타하고 최민호 세타의 그 속공도 조금 낮고 조금 스피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호 선수가 저것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죠. 네. 지금 이 문용관 감독이 약간의 미소를 머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쓰디쓴 그런 아쉬움이죠. 네. 블로킹 포인트입니다. 모처럼 만에 블로킹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3세트 들어와서 한국팀의 최민호 선수의 첫 번째 브로킹 득점입니다. 네. 18대 14 넉점을 앞서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완벽하게 최민호 선수 왼손으로 단단한 벽을 구축했습니다. 짧은 서브였습니다. 네트를 맞고 넘어갔고 속공 막힙니다. 어버터스 왼쪽 또 한 번 막힙니다. 또 한 번 수비가 되는 대만 3단 연타로 넘기지 못합니다. 네트를 그대로 때리고 말았습니다. 왕민춘 선수. 대만팀의 타임아웃인데요. 예. 한국팀의 최민호 선수가 하나는 브로킹을 성공시키고 또 하나는 바운드를 했지 않습니까? 최민호 선수가 상대방 세터의 그 리딩을 완전히 파악을 했죠. 예.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 대만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뭐 대만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이 대회에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이 뭐 시차 적응 그리고 여러 경기를 소화한다는 부분 여러 부분에서 아주 힘든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는 특히 테헤란은 해발 1200m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예. 이란 선수들을 제외하고 중동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선수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제 F조에 중국, 일본, 호주, 카타르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카타르는 거의 홈과 다름없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중동이라는 말은 네. 거의 한 국가 개념의 그런 응원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네. 반대로 좀 얘기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8강전 토너먼트에서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되더라도 좀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F조에 소속한 4개 국가팀은 한국이 결코 호락호락 볼 수 있는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네. F조의 중국, 일본, 호주, 카타르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8강전 상대 결정이 되겠습니다. 백어택 공격 성공시키는 홍희채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를 한국이 대만을 이긴다고 했을 경우에 최소한 조 2위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 조 3위하고 경기를 갖는 것은 목요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네. 또 내일 대만을 이긴다고 이란을 이겼을 경우에는 조 1위로서 상대조 4위하고 경기를 갖게 돼 있죠. 네. 왼쪽 뿌려줍니다. 바운드가 됐습니다. 송희채가 커버하고 네트 바짝 붙은 볼 백토스 연결 문성민 포인트로 연결합니다. 자, 문성민 선수의 공격 시 대만팀의 네타치 반칙인데요. 네. 오늘 대만팀은 컨디션이 좋지 않고 한국팀보다는 네타치 반칙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아쉬워하는 대만의 호안첸펑 선수였습니다. 21점. 한국팀에서는 문성민 선수가 나오고 곽승석 선수가 들어갔죠.
어느 정도의 이제 컨디션 조절 차원의 교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적절한 선수 교체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용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강한 서브 매섭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오픈 시도 막힙니다. 수비가 커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어 블로킹, 언더터스, 오버터스, 중앙 백어택 성공합니다. 자, 지금 한국팀의 권영민 세타 후위 중앙 공격 아주 이상적인 타법과 최홍석 선수 지금 타고 때리는 저런 완벽한 공격이 나왔죠. 네. 정말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완벽한 타이밍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홍석 선수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예. 22대15 이제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서브였고요. 짧게 들어왔습니다. 시간차 공격 막혔습니다. 더 올려준 볼 따라갑니다. 때립니다. 성공시킵니다. 송이채입니다. 아, 지금 송이채 선수 공이 네트에 가까이 붙었거든요. 네. 아주 예리한 각도로 지금 포인트로 연결시키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송이채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저런 타법이죠. 정말 감각적인 공격을 보여줬던 송이채 선수였습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이제 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최용석의 서브. 오른손 강한 서브가 네트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서브 범실 대한민국. 3세트 뭔가 좀 불안한 흐름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확실히 대만을 압도하는 경기 내용을 3세트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만 팀은 오늘 자멸이라고 할까요? 아주 너무나 컨디션이 안 좋고 여기에 비해서 한국 선수들은 골고루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자리에서 좀 뛰어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리우홍민 선수. 한국 팀에는 권영민 세타가 나오고 이민규 세타가 들어가고 있죠. 네. 7점을 뒤져 있는 대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이 어제 이란전 3대0 패배에 이어서 오늘도 3대0 패배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대만이 경기에 진다고 해서 8강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민우 선수가 잘 받아줬고 성공을 깔끔하게 시키는 송이채 선수입니다. 매치 포인트. 이제 한 포인트면 내일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 내내 정말 송이채 선수는 대만의 이 블로커 라인들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씹어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또 송이채 선수의 타법이 상대방 브로커를 보고 밀어치는 타법. 예. 또 이 스냅에 의한 공격. 저게 오늘 먹혀 들어가고 있죠. 네. 다시 리시브였는데요. 손에 걸리면서 대만의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24대17 한 포인트를 만회하고 있는 대만입니다. 지태환 선수 손에 걸리면서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슈앙샤오치에 석공 바운드 됐습니다. 대만 따라가고 방에서 날아오릅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 송이채 직선 수비 한해는 대만. 네트에 붙은 볼. 자, 바운드가 됐는데요. 터치넷 반칙이었나요? 그렇죠. 지금 대만 팀의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 네타치 반칙이 됐죠. 네, 마지막이 좀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25대17로 3세트 역시 우리나라가 가져갔습니다. 1세트 25대15, 2세트 25대20, 그리고 3세트 25대17. 완벽한 경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한국팀은 제가 경기 전에 예상인 것보다 훨씬 쉽게 경기를 끌어줬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살아나고 특히 부상에서 지금 벗어난 신영석, 문성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여기에 비해서 대만팀은 아주 오늘 경기력이 저조했죠. 네, 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11시 30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대회 사실 이란과 우리나라가 맞붙었었는데 결국 이제 이란이 우승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준우승에 그쳤었거든요. 물론 8강 플레이오프 전이긴 합니다만 이란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란 팀의 최정예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한국 팀의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고 또 2013년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예선전에
이란 팀한테 3대1로 지고 결승전에 3대0으로 졌습니다. 이 경기를 내일 설력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부터 포함해서 오늘 경기까지 4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란을 맞아서 좋은 경기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인환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